자, 공통수학이 개념생 21강이죠, 벌써.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명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게 뭐였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게 명제죠. 이제 얘가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만약에 P이면 Q이다 이 화살표 방향이 자 얘가 가정이고 얘가 지금 결론이죠.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게 참이야. 참 맞죠? 참일 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개념이 나옵니다. 자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잘 이해해야 돼. 지금 쌤이 주어를 뭘로 잡냐? 자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되죠. 맞죠? P는 Q이기 위한 뭐야 지금 P를 기준으로 봤단 말이야. 그럼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화살표를 주고 있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자 얘가 지금 주어야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지금 Q를 주어라고 싶어. 그럼 Q는 P이기 위한 뭐라 하면 되냐?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두 개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뭐를 주어로 잡냐에 따라서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자, P가 지금 화살표를 주고 있죠? Q한테, 맞지? 화살표 방향 잘 봐야 돼.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되고, 화살표를 받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아니, 이 문장이란다. 이 명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표현 방법이 두 개라고.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꼭 앞에서 했듯이, 역하고 이제 대우라는 것도 있는데, 꼭 이렇게만 되는 게 없잖아. 맞지? 무슨 소리냐? P랑 Q가 있으면 화살표 방향이 양쪽으로 다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맞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P라고 하는 조건이 Q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P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 이거 봤을 때 자, 일단 P는 Q이기 위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이게 참이야? 그러니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맞죠? 4의 배수면 2의 배수 맞지? 근데 이건 맞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는 맞아? 거짓이죠. 그럼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이제 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 맞지? P이면 Q이다만 참이야. P이면 Q이다만 참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뭐라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어? 위한 충분 조건이겠죠. 왜냐? 화살표를 주잖아, 맞지? 같은 말 뭐라고? 같은 말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자, 이렇게 두 개 다 말해도 된단 말이야. 상관이 없어요. 뭐 둘 다 말하면 제일 좋고 하나만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두 번째는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 자, p면 q이다부터 보라 그랬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자, x는 0이면 x제곱 0이다. 오, 맞죠? 자, 반대로 x제곱이 0이면 x도 0이다. 얘도 맞죠? 그럼 화살표 방향 다 맞죠?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 얘는 P는 Q이기 위한 이런 말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무슨 말 이해되죠? 쉬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한번 봅시다. P는 Q이기 위해, 자, 지금 P는 Q이기 위한이라 물었죠. 그럼 지금 P에 대한 기준으로 봐야 돼. 이해됩니까? 자, 그럼 1번 봅시다.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같아.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같으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냐? 맞죠? 자,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같대. 그러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는 같냐? 자, 예를 들면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같으려면 X랑 Y랑 같으면 되죠. 맞지? 뭐 예를 들면 2 이런 식으로 2 이런 식으로 또는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죠. 만약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랑 Y랑 같아.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같잖아. 맞지? 그럼 얘도 뭐야? X랑 Y랑 같아도 되고 X랑 마이너스 Y랑 같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죠.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란 말이야. 그럼 뭐야? 둘 다 맞네. 똑같잖아 지금. 맞지? 조건이. 그럼 뭐겠어? 아,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뭐부터 판단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봐야 돼. 자, 그럼 P이면 Q이다 봅시다. 2번. X 플러스 3이면, X 플러스 Y가 3이면, X는 1이고 Y는 2야?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근데 X가 1이고 Y가 2면, X 플러스 Y는 3이다. 얘는 맞죠. 맞지? 그럼 지금 P가 받죠. 화살표로 맞지? 그럼 P는 Q이기가 무슨 조건이 있어? 필요 조건이 되겠죠. P가 받으니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묻고 있잖아. 지금 P가 주어란 말이야. 맞죠? 됐죠? 화살표 받으니까. 자, XY가 유리수이면 XY는 유리수이다? X랑 Y가 유리수이면 XY는 유리수이다? 맞죠?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 무조건 유리수죠. 근데 반대는 아닙니다. 자, 발레가 뭐가 있냐? 발레. 자, 이건 발레도 좀 기억해. 자, X가 루트 2고 Y가 2 루트 2야. 그럼 둘 다 유리수지. 근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4대잖아. XY가 4대죠. 맞지? 그러면 XY는 4, 유리수 맞잖아. 근데 X는 루트 2고 X는 2 루트 2. 무리수지.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것만 맞죠? 그러면 P는 Q이기가 무슨 조건이겠어? 충분 조건이겠죠. 됐죠? 4번은 X제곱 따위 Y제곱은 0이면 이건 뭐야? X는 0, Y는 0밖에 없습니다. X는 0, 그리고 Y는 0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X, Y가 둘 다 0이냐? 맞죠? 반대도 맞죠? X, Y가 0이면 X제곱 따위 Y제곱 0이다. 맞죠? 얘도 뭐겠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또는 Q이면 P이다를 보고 일단 뭐가 화살표 방향이 어디가 참인지,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주면 충분 조건, 받으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개념 77번.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진리 집합의 관계야. 진리 집합의 관계. 무슨 소리냐? 지금 하고 있는 이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죠. 시안을 해가지고 바꿔서 푸는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제를 집합으로 어떻게 바꾸냐, 그걸 바꾸는 방법이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P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집합으로 바꾸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맞지?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화살표를 주는 놈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 조건인 놈이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P랑 Q랑 같단 말은 뭐겠어? 화살표 방에 둘 다로 돼 있으면 P랑
Q랑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를 잘 들어놨죠.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이 12하의 자연수인데, 자, 그럼 P는 뭐겠어? 4의 배수, Q는 2의 배수다. 그럼 우리 P이면 Q이다겠죠. 맞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맞잖아. 이게 참이지. 역은 거짓이죠? 그러면 P이면 Q이다만 참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봐봐. 12하의 자연수 중에 4의 배수는 4랑 8밖에 없죠. 그 다음에 12하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있지. 그럼 어떤 꼴이야? P가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고, 일단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포함관계까지 알아야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대표유형 80번 풀어봅시다.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진리집합의 관계죠. 자, 전체집합 U에서의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 할 때, 자, P랑 Q의 교집합이 Q래.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P랑 Q의 교집합이 Q다. 그러면 Q가 P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럼 뭐야 이거?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소리죠. 맞죠? 그 다음에 P랑 R이랑은 서로 소재. 그럼 R은 밖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다 치면, 자, 요렇게 이제 집합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P는 not R이기 위한, 자, P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맞지? 그럼 이거 화살표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뭘로 비교하냐? P랑 이거 not R은 뭐야? R의 여집합이지. 맞아? 자, 그러면 쌤 이것도 숫자로 줄게. 1, 2, 3, 4라고 합시다. 맞지? 그럼 P는 어느 부분이야? 1하고 2 부분이죠. 맞죠? R의 여집합은 1, 2, 4겠지. 포함되죠. P가 지금 R 여집합에 포함되잖아. 1, 2가 1, 2, 4에 포함되잖아. 그럼 화살표 방향 뭐겠어? 이렇게지. 그러면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도 not Q랑 not P를 비교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을 봐야 되겠죠. Q의 여집합 뭐야? 2, 3, 4 부분이지. 맞지? P의 여집합은 3, 4 부분이지.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맞아? 그럼 지금 뭐가 주어야? not Q가 주어죠. 받고 있죠. 화살표 받고 있죠. 그럼 필요 조건이구나.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R하고 not Q를 비교해야 되는데, 맞죠? R하고 not Q를 비교하자면, 그럼 R하고 Q의 여집합이지. 자, R은 뭐야? 3밖에 없죠. Q의 여집합은 2, 3, 4 부분이지. R이 포함되네? 그럼 뭐겠어? 화살표 방향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럼 뭐야?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R은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요게 이 유형 80번 문제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의고사 문제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와, 문제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하고 진리집합과의 관계. 요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다시 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보고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81번. 자, 이번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죠. 자, P가 이렇게 있고, Q는 이렇게 있고, R은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근데 R이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R은
P 또는 Q, P 또는 Q란 말이야. 맞죠? 필요 조건이 되려면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를 쌤이 자 그럼 다시 쓰면 이거를 쌤이 자 R이 지금 받는 거야. 맞지? 그러면 R은 P 또는 Q의 또는이잖아. 그럼 뭐겠어? P 합집합이겠죠? P랑 합집합 Q가 R이기 위한 R이 이거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화살표를 받으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봅시다. P 합집합 Q부터 보면 지금 P의 진리집합이 뭐겠어?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맞지? Q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그러면 P 합집합 Q는 자 이거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2 사이죠. 이게 P제. 그 다음 Q는 1보다 작다제. 이 부분이제. 근데 합집합이잖아. 뭐겠어? 그러면 지금 빗금친 부분 다 줘. 그럼 얘는 끝까지 가겠죠. 아 그러면 뭐겠어 이거? 진리집합은 X가 2보다 작다가 진리집합이겠지. 그러면 P 합집합 Q가 원소가 뭔가 하면 X는 2보다 작다야. 맞지? 그러면 2보다 작은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 이 R이라고 하는 이 A,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돼야 된단 말이야. 맞지?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면 A는 여러분들 A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2보다 큰 부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포함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쭉 가니까 맞죠? 포함되겠죠? 그러면 일단 A는 2보다 커야 되는데 자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에 2가 돼도 돼야 안 돼? 되죠? 가능하죠? 어차피 포함되잖아. 요 부분이. 왜냐 2는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출발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겠어? 2가 답이 되겠죠. 됐죠? 또 명제 문제 어차피 다 집합으로 푼다 그랬었죠. 집합으로.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과 진리 집합과의 관계. 자, 화살표 방향 잘 보면서 여러분들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됐죠? 수고했습니다.